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12일 정오가 다가가는데요. 어제 곽상도 의원이 죽은 쉼터 소장 손영미의 죽음이 타살 의혹이 있다, 자살로 보이지 않는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윤미향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떼같이 덤벼듭니다. 개떼같이 곽상도를 물기 시작하는데, 곽상도는 단순히 의혹만 제기한 것이고 사실로 아니다, 사실인 것을 안 밝혔죠. 저도 그러고. 그런데 이 윤미향 사태는 최소한 윤미향이가 구속이 됨으로써 언론이 좀 잠잠해질 것입니다. 구속되려면 최소한 5, 6개월은 가지 않겠나 하는 소리인데요. 빠르면 뭐 1, 2개월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윤미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 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좀 다루겠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뜹니다. 이거 의심스럽다, 왜 손 씨가 손영미가 자살했느냐 하는 게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죽은 손 씨가, 손영미가 자신이 은행 계좌에서 막대한 돈 세탁을 했다 하는 게 길원옥이라 그러나요? 원옥 92살 먹은 위안부 할머니의 가족에 의해서 네이버 댓글에서 제기된 걸 갖다 보도하고, 또 두 번째는 김복동 희망재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김복동 희망 재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복동 희망이란 거를 걸어놓고 윤미향이하고 윤씨하고 윤씨 남편 김삼석이하고 또 윤미향 보좌진, 현재 그 국회의 비서관으로 들어간 애들이 불법 모금을 2억 2천만 원을 주도했다. 근데 그 돈을 불법 모금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윤미향이는 99.99%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다 느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 사기로 해도 윤미향은 그동안에 수십 건의 사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십 범의 전과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기 전과자가 수십 범. 사기 전과 20범, 30범, 100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의 국치를 이용해서 지 개인의 호요식을 즐겼고 정권을 지탱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윤미향과 이런 정권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공분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윤미향 사건이 끝나면 작년에는 조국 사태가 있었고 올해는 윤미향 사건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윤미향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악마적인 속성의 비양식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돌출될지 모르는 일이죠. 고고TV가 6월 18일 날 그 강남역에서 소모임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 안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댓글에 참석 의사가 없는데요. 2, 3일 내로 그 고고TV에 그동안 한두 번이라도 후원하신 분들 다 게시판에 적어 놨으니까요. 꼭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 손 씨가 왜 죽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제 의문시 되는데요. 심태 이 손 씨라는 사람이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이용해 손영미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영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위안부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네이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영미가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것을 알게 돼서 소장에게,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가 죽은 손영미가 지 계좌에서 은행 계좌에서 막 돈 세탁을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위안부 할머니 길원옥이라 그래요. 길원옥. 위안부 할머니가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 한 것 같다 하고 댓글이 달리는데, 그리고 또 쓰는 내용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올린 것은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 라고 댓글에 달리는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손녀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길원옥 할머니의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이요, 손녀 말고 손녀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 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쓴 게 맞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알고 하는 게 맞다.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결정되면은 정부로부터 4,30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47만 원의 지원금과 152만 원의 간병비 신청을 하면은 간병비를 받는다고 해서 여성가족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서 길원호 할머니는 2017년 국민모금으로 조성된 1억 원을 또 받았고 그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는데, 길원호 할머니가 5천만 원을 정의로 기부했는데, 하지만 그의 정의연 결산서류 기부자 명단에 길원호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딸도 길원호 할머니의 딸도 이 돈이 어떻게 자금 세탁을 하는지 몰랐다. 근데 손녀는 느낌으로 손녀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느낌으로 막대한 돈이 길원호 할머니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돈 세탁하는 거를 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기부금, 지원금 주고 또 앵벌 해가지고 모금을 한 것이 돈이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어디로 쓰였는지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은 윤미향 개인과 또는 정의연과 또는 정권 차원에서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할머니한테는 월 10만 원만 줄 테니까, 저 광주 나눔의 집에서는 월 10만 원씩 줄 테니까 자기들이 모금을 하는 거 또는 돈을 집행하는 게에서 간섭하지 말라 하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장을 다 찍고 그 90여 세 넘은 할머니들한테. 그죠? 그리고 이 조씨에 따르면은 이 조씨가 누구냐, 길원옥 할머니의 딸인데요. 손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기사에서는 손씨가 숨지기 수일 전 손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은 손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내용에 보면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손씨에게 문자를 누군가 보냈어요. 위안부든지 위안부 가족이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손영비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원옥 할머니의 딸은 조씨죠. 조씨는 막상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죽었는데 또 저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없고 그냥 듣고 가겠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의연 쪽에서 또 반박이 나와요.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길원옥 할머니의 아들이 소장님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와서 소장님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다. 죽은 손영미가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해서 아들에게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돈 세탁인데 왜 개인적으로 쓰다 빼고 받고 하죠? 아들한테 주죠? 그러면은 이 소장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란 말이야. 윤미향하고 정영현은 소장이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안 주니까 정의에서 달라 그래서 손씨를 갖다 협박했다는 거 아니야. 죽은 손영미를. 그러면 손영미가 그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으면 그걸 공개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너희 하잘것없는 먼지 같은 똥파리 같은 쓰레기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냐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계속 터뜨리는데요. 김복동 희망에서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했다. 이 불법 모금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 윤미향하고 윤미향의 남편 삼석이고, 또 윤미향의 보좌관 비서관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개인 자금으로 개인 후원을 2억 2천만 원을 거뒀는데, 이게 기부금 모집 등록도 하지 않고 2억 2천만 원을 거뒀다. 김복동 할머니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미국 가니까 미국에 가는 호텔비, 체류비, 비행기표 후원금 거뒀고, 또 유럽 갈 적에도 거뒀고, 김복동 할머니가 사망하니까 또 사망 조회금을 거뒀고, 그거 외에 또 김복동 희망이라는 그 네이밍을 쳐가지고 2억 2천만 원을 윤미향이 하고 윤미향이 남편이 하고 윤미향 현재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보좌관 비서관들 명의로 거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 모금을 주도한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윤미향이 부부, 그 다음에 보좌관, 그 다음에 뭐 평화의 우리 집 소장, 이게 누구예요? 손영미, 그 다음에 소녀상 작가, 정의연 이사, 1인 미디어 몽구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두 개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김복동 희망이라는 말을 붙이고 2억 2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리고 이거 김상석이 수원신문, 수원시민신문 일하던 조 씨라는 것은 윤미향의 사급보좌관으로 이번에 특채가 됐죠. 채용이 되죠. 이런 형평무인지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돈이라는 게, 남의 돈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남의 돈에 고달프고 그 신경 써야 되는지, 저희같이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거 잘못하면은 돈 10만 원도 말이죠. 사기 횡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회계 절기는 또는 출입은 정확하게 한다고. 돈이 거뒀는데 돈을 어디 썼는지 몰라. 근데 그 돈을 거둔 애들이 보면은 놈들이 누구면 윤미향하고 윤미향 부부가 주도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100% 의심을 하는 것이 99.99%. 그 이것도 갖다가 기부금법 위반이야. 그럼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데 얘네들 이게 쌓여가면 말이죠. 한 300년 나올 것 같아. 300년. 한 3천억 나올 것 같고. 최순실이가 지가 실제적으로 돈 땡겨 먹은 건 없잖아요. 몇십억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개인으로 가져간 건 없잖아요. 근데 18년 받고 200억 추징금 받고 벌금을 80억 받았잖아요. 얘는 실제적으로 돈이 계좌 추측을 해보면은 다 윤미향 쪽으로 들어가고 윤미향에서 나가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아주 짜증나는 이 폭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말이냐 방귀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석연치 않고 증거를 갖다가 모았으면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고 맨날 와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거짓말만 해대고 실제적인 증거는 안 나오니까 국민 계속 언론에서 파는 거죠. 구려도 이렇게 구는 건 없다. 아니 정의연 할머니가 정의연 할머니의 손녀가 그 손씨 죽은 손영미의 그 계좌에서 엄청난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그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은 손영미라는 애가 압박이 못 익혀서 지가 지 스스로 죽었는지 아니면 타살이 됐는지 누구 윤미향과 정의연과 이 정권의 비정의적인 문제 흑막을 감추려고 타살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정몽원이 같은 거 대표적인 게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아니에요. 어떻게 쪽문 그 창문에 대건물에 그 30cm 그 기어 들어가서 떨어졌겠어요. 밀어버리 그러고 다 의심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윤미향이는 말이야. 곽상도 윤미향이가 또 말을 안 해. 윤미향 어원 척이라고 나와요. 기사에서는 윤미향 어원 척에서 말을 하기를 곽상도 어원은 끈끈한 자매도 모르고 억을 덮어 씌우지 마라. 터무니없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6일날 얘가 죽은 게 7일날이니까 6일 밤이니까 6일날 오후에 손영미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모두 걱정해서
거의 손영미의 심적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인의 집을 찾아가 보자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앞장선 것이다. 그러니까 손영미의 최근 심적 상태가 뭐냐고 이 사람들아. 언론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기사 딸려 그런 거야? 그걸 너희가 한두 번 해봤겠냐고. 너희같이 밑바닥 인생들이. 너희는 언론에 나오면 좋아하잖아. 문재인이도 그렇고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애들도. 최근 심적 상태가 뭐였냔 말이야. 누구한테 압박을 받았고 심적으로. 그게 국민들한테 압박을 받았냐, 너희한테 압박을 받았냐, 문 정권에 압박을 받았냐. 그것이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SBS 아니야. 밝히라고. 안 밝히면은 국민들이 꿈자리가 사나워요. 이 생긴 꼬라지를 봐라 이거사.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현명이었습니다.